이어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10절 정비 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보겠습니다. 1번 정비구역의 분할과 결합. 분할은 말 그대로 자르는 것이지만 결합은 뭐죠? 결합 배웠잖아요. 결합은 합병이 아니잖아요. 떨어진 곳을 하나로 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떨어진 곳 하나를 결합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분할하고 떨어진 곳을 합치는 것은요, 사업 시행자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밑에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 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냥 결합, 분할, 결합.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은 주어 시장 군수를 바꿔냅니다. 어떻게? 사업 시행자는 틀립니다. 누굽니까?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자는 X. 자, 이제 상가리 2번인데 우리가 이제 임시 수용시설이다. 사람들이 나가야, 밖으로 나가야 뭐 재개발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주로 이 지역은 소유자보다 세입자가 더 많은 지역이, 물론 항상 많은 건 아니지만 주로 세입자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고 또 가난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나갔다가 들어올지라도 나가서 그동안 2, 3년 동안 쓸 만한 공간 잡기도 어려워요. 집도 어려워요. 비싸요. 그러니까 임시 수용이다 라는 말만 나오면은 첫 번째 주거환경, 저 줄거돼요. 주거환경 개선. 요거요. 주거 환경 개선. 하나 더. 재개발. 요 두 가지 나와줘야 돼. 재개발. 임시 수용이다. 그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비사업 끝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 그러니까 임시 수용하면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딱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나오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임시로 거주케 하든지 아니면은 없으면은 융자 알선, 임시 거주 융자 알선, 임시 거주 융자 알선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2번의 기억. 그러면 시행자가 자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그 토지가 잘 봐요. 또 토지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이에요. 토지를 빌려서 어쨌든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하겠지, 그죠? 이럴 때 국가 지자체는요, 사용료 대부료 면제, 사용료 대부료 면제. 쉽게 말하면 얘는 뭐야? 무료. 얘는 유료, 무료 이런 말 없습니다. 당연히 유료겠지. 하지만 유료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나도 그냥 죽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면제를 이런 말 자체에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제는 뭐라고요? 행정청과만 면제, 무료입니다. 나머지는 대신에 공공단체나 개인의 땅을 사용하다가 혹시나 손실이 비면은 손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국가 임시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데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땅이건 이 건물이 있으면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땅이면 땅을, 시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니은 국가, 지자체는 가 원칙 거절치 못한다.
무조건 들어오면 반드시 오케이 나와야 됩니다. 사용료 대부분 면제입니다. 그런데 예외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지자체. 저를 보세요. 요거는요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A.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야, 팔렸어. 내 거 아니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등기 안 됐을지라도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B. 사용 신청 이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 얘기죠. C. 제3자에게 이미 허가했습니다. 너 말고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 허가 받았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시행령은 공사 완료가 되면 언제부터? 30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면 30일 내에 임시 수용시설을 철거하거나 또는 원상복구만 내가 했다면 국가 땅을 그죠? 내 토지 위에 내가 만약에 설치했다면 원상복구하라 그 말이에요. 30일 내에 철거 등등 원상회복하라.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공사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그 얘기죠. 4번 공공단체 개인 공공단체 개인 시설 토지를 사용했다. 손실 입혔다. 뭐라고요? 손실 보상을 해야 되고요. 5번 저를 봐요. 책 봐요. 책. 두 번째 줄에 임시 상가를 줄 거 봐요. 저를 봅니다. 우리가 6가지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상가가 나오는 사업. 상가 있는 곳은 무슨 지역? 용도 지역이에요. 상업지역. 무슨 사업? 도시환경. 그리고 5번.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정비사업을 틀리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상가가 재개발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업지역을 염두하는 얘기예요. 상업지역을. 그래서 임시 상가란 말 나오면 뭐라고요? 도시환경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가 그죠? 이주할 때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등등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나갈 거 아니냐 그 얘기죠. 3번 순환 방식. 이거는 개발법 때 이미 설명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저를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데 전부 다 나가줘야 건축물 철거해서 똑같이 10개 동을 동시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밖에 나가질 않네. 물어보니까 이사 갈 만한 집이 없는 거라.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나가지도 않고. 근데 알아보니까 아파트 1개 정도 나갈 수 있는 주택 내지는 시행자가 1개 정도만 건설했다면 한 경우죠. 이때 101동만 내보냅니다. 101동만 내보내고 거기서 살아. 그때 101동 철거하고 101동만 건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오겠죠. 다시 102동이 나갔다가 철거 후 건설하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방식? 순환 방식.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라면 민간 시행자는 못합니다. 항상 누가 합니까? 공공시행자일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외적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외적 시행할 때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1번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다만 가로주택만 제외. 가로주택은 순환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줄 그냥 순차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럴 때 2번 읽어주시고요. 3번 저를 보세요. 그런데 나갔어요. 건설 다 되면 들어가면 돼. 근데 여기다가 한 살다 보니까 여기 정이 들었어. 그리고 20층에 하필 내가 한 15층이야. 로얄층이야. 받는 게 이제 4층이야. 저층.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살자. 가능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들어가면은 그게 시행되거라면 이게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분양하거든요. 나 이걸로 살래. 여기 살래. 그러면 그 받는 것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은 주거나 받거나 될 것이고요. 이 집에서 생활하기 원한다. 이 주택이 뭐냐? 순환용 주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순환용 주택에 살기 원한다. 그걸로 분양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하여튼 아파트 건설은 무조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2번, 3번. 까만 글씨.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은 그 소유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처분된 걸로 본다. 바꿔치기 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번 토지 등의 권리 취득 또는 사용인데요. 여기에 토지 등의 권리 취득을 도시개발법으로 두 글자로 줄이면은 굳이 바꾼다면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수용. 토지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수용한다. 또는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인데 여기에서는 수용지를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여러 물건, 다양한 물건, 권리 이런 걸 다 합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행령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은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 한마디로 그냥 짧게 말하면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용이 여기서 뭘 한다고요?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이걸 내가 왜 강조하느냐? 그 위에 재건축은요 천재지변일 때만 가능해요. 수용 사용이 쉽게 말하면은 권리 취득 사용이 재건축은 여러분들 권리 취득이다. 바꿔 말하면 수용인데 여러분 아파트 시행자가 수용하려면은요 진짜 감당 못합니다. 집값 어려워요. 너 재개발은요 가능해요. 그죠? 가능해요. 근데 관리처분 갖고 한지만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재개발도 땅하고 집하고 기껏 있어봤자 뭐 3층이나 2층 정도까지 없겠죠. 그것도 관리처분 게 아니면 한지지 수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보세요. 재건축은요 좋게 뭐 10몇 층 20몇 층인데 아파트 101억 얼마입니까? 좋게 못해 3억이면은 3억 곱하기 한 개 정도면 얼마납니까? 그것도 10개도 곱해봐요. 수백억 수천억 그죠? 그 건물만. 그러니까 천재지변일 때만 한다고 말해요. 좀 더 싸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천재지변이 아닐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 수용사용, 즉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취득 사용은 다른 건 다 됩니다. 일단 돼요. 되지만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재건축 뭐라고요? 천재지변일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맨 앞에 첫 번째 줄에 까맣게 어떻게 되어 있죠? 정비구역 안에서. 얘는 뭡니까? 얘는 가로구역이니까. 자, 1번.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것도 수용사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치법 준용. 이 법이 먼저지만 없다면 공치법 준용. 2번 특례 기업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을 때 사업인정 요겁니다. 아까 했던 거 그죠? 여기 사업인정 요거죠? 사업인정 언제입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 요 고시 있을 때 아까 정리한 겁니다. 사업인정. 그 다음에 니은 수용 나오잖아. 수용 사용 재결신청. 저를 봐요. 재결신청은 어느 법 불문하고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디귿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한다. 참 재밌는 건데, 저를 보세요. 나는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대로 토지나 건축물로 분양받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 그냥 돈 내놔 그럼 청산금이에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도 아니고 청산금도 아닌 다른 어떤 그 무엇의 현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교환이니까요. 일종의 가능합니다. 가령 내가 속된 표현으로 나 그냥 그림 내나, 비싼 그림 내나,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건 못 봐서 모릅니다. 나는 뭐 그림으로, 도자기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일단은 가능하답니다. 하답니다. 예.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뭐를, 내가 받는, 분양받는 대지 건축물 대신에 현금도 아니고, 현금은 청산금이니까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언제 하라고요? 일단은 준공인가 이후에. 준공인가만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떨어지면. 왜? 소유권은 한참 뒤 다음날, 청산금도 한참 뒤 다음날이거든요. 하지만 청산금은 개발법처럼 미리 중간에 줄 수 있습니다. 청산금은 미리 돈 주는 것은. 3번, 시행자가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저를 봐요. 항상 사업할 때마다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가라고 하니까, 충족하게 돈도 안 주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세입자한테 한번 잘해봐라. 잘하면 너한테 혜택을 줄게. 자꾸 법률 생긴 겁니다. 이런 법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손실 보상이 예를 들었고 100만 원인데 그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영업의 폐지,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너 잘했다. 용적률의 100분의 125, 즉 얼마죠? 125%. 그죠? 25%를 더 주는 것이죠.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많이 해주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125% 쪽에 가까울 것이고, 조금 미입하면은 조금 떨어지겠죠. 조례로 정할 때. 그죠? 예. 몇 프로? 125%까지. 여러분들, 언젠가요? 그게 MB 정부 때인가요? 여러분들 왜 용산에 그 정규사업 할 때 그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TV로 생중계 해봤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시위하다 불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세입자가 5명이에요. 경찰관 1명 죽었어요. 그때 기억나죠? 난다 그래봐. 나죠, 그죠? 네. 그때 하려 했던 사업이 뭔지 압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바로 도시환경정사업이에요. 그것이. 항상 세입자가 나오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에서는요, 세입자와 그렇게 큰 다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사비용 조금 주면 돼요. 근데 상업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 300 다가 아니에요. 들어올 때 권리금도 몇 천만 더 주고 들어왔을 것이고, 들어왔고 아니면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아마 이런 돈 많을 겁니다. 나갈 때는 그냥 보증금만 주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 못 받아요. 인테리어비 안 해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때 3천만 원 주겠다, 3천만 원 받고 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말 열받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건데, 그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재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청문회인가 하여튼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용역 깡패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원이. 용역 깡패들이 2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용역 깡패들한테, 20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인데, 그 용역 깡패들한테 그동안 지급된 돈이 200억. 내 얘기 아닙니다. 그 양반 얘기야. 200억이라는 돈이 용역 깡패한테 갔는데, 그 돈을 아예 세입자한테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 안타깝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도시 환경 사업이 특히 세입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해야 돼요. 일일이 다 뭐 영업 손실 비용 다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합의해서 기존보다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법률이 이것이. 그것 때문에 생긴 법률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요건 기억 안 나고 이제 용산 그것만 기억나 이제 5명이 되면서. 상가 5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판자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이에요. 본인들 사업도 못합니다. 세입자가 제일 많은 곳이 이 지역. 네,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월화 드라마인가 KBS 2에서는 쌈 마이웨이 봤죠, 그죠? 달동네요. 내가 착각해서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 부산 보니까 달동네가 부산 그 배경이 보니까 난 서울인 줄 알았어. 보니까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 부산. 그 달동네 지금 가면 멋있게 해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달동네나 판자촌 같은 경우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할 때에 허가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다 매입하는데 요 사업만 적용치 않습니다. 왜? 가난해. 아시겠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치 아니한다.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시험에 적용한다라고 나옵니다. 2번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구역 뭔 말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면 줄여가지고 주거환경 개선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에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되면 그날부터 밑에 기업 니은으로 본다. 2종 일반 주거로 결정고시 의제 본다. 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첫 번째 2종 가 현재 환지 방식이다. 스스로 환지 스스로 따라합시다. 환자 요거는 2종 일반 주거로 의제. 그 다음에 니은은 수용관리 시작 수용관리 한 번 더 시작 수용관리 혼용 빼고 수용관리는 뭘로? 3종 일반 주거로 결정고시 의제. 자 공통점이 뭐냐? 환지는 땅 주는 거야. 건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정비 기반시설 등등 확충해주고 너희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뭡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3조가 뭐냐? 더 올려. 수용. 너 수용한다고 돈 많이 썼지? 좀 더 올려. 그런 개념이에요. 관리는 아파 짓는 거니까 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재건축할 때 위로 더 올려주지 않으면 재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종과 일반 3종 아시겠죠? 환자 2종 수용관리 3종 3번 용도지역의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 2종으로도 안 보고 3종으로도 안 봐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경우나 기업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못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현 상태 유지. 그리고 니은 말 표현이 종전 용도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해요. 말 표현이, 법률 표현이. 그러면 2종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3종으로 갈 수 있어도 못 가는 겁니다. 종전대로 유지. 디귿 주거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2종으로 안 가고 3종으로 안 가도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해 놨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기억, 개발 제한 구역, 종전 그대로. 디귿 이미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2종으로 3종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자 6번 매도 청구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재건축과
가로주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한 차만 조합원, 동의하지 아니하면 비조합원,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너 나가, 즉 팔고 나가. 이게 뭡니까?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가로주택 넘기세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번 방금 말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자,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군수 주공 등 실장업자의, 즉 뭡니까?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이들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 뭡니까? 예외적 시행자도 민간 빼놓고 예외 시행자, 신택업자 빼놓고 신택업자 포함해서 이럴 때는 동의하지 않은 자, 너 나가 그러면. 너 때문에 사업 못해, 나가. 그래서 1번과 3번은 공통점이 동의하지 아니한 자. 2번은 보세요. 2번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 토지는 내게 아니에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 내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재건축만 해당. 재건축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등기부 하나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건축물만 있다? 토지 같이 있거든요. 토지만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 말이 말듯이. 그러니까 따로 돼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있다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이해됩니까? 왜? 법률적으로 따로 돼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봐주시되, 토지만 건물만 요거 뭐라고요? 재건축만. 왜? 가로주택은요 가능하잖아요. 토지하고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토지 내거 건물 다른 사람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다. 7번 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재건축 1번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개 이상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이것도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 일부 토지에,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겠죠. 재건축이니까 토지에 대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원래는 안 되지만 신경 쓰지 말고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단지 안이니까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하기 위한, 저를 보세요. 방금 나오잖아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뭐죠? 각 동별 과반수에다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이에요.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가령 이랍시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합시다. 자, 얘 때문에 맨 끝에 110동이 때문에 10동이 다 가반수인데 얘만 가반수가 안 돼. 아시겠죠? 얘가 가반수가 안 되니까, 왜? 동별 가반수잖아요. 가반수 다 되는데 얘만 가반수가 안 돼. 가반수가 안 되니까 총 소유자 4분의 3에서 좀 못 미치고 면적도 못 미치는 거야. 얘만 가반수만 넘어지면 다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얘 때문에 지금 못할 지경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라버려. 빼버려. 싹 빼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면적도 줄어들어, 인간도 줄어들어, 가반수 다 돼. 4분의 3씩 다 자연적으로 바로 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법이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잘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면 후자
이렇게 할 테니까 빨리 동의하라는 얘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야, 후자. 너 사람 패면 감옥 간다? 그러니까 패서 감옥 가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감옥 가니까 패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후자가 그 뜻이야, 그 뜻. 쉽게 말하면 법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보내기 때문에, 물론 보내죠. 그렇게 가고 싶어서 패라는 얘기 아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 한 동 빼놓고 다 재건축 하려고 하면 마음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말고 웬만하면 뭐라고요? 동의받아 해라. 거의 90%가 하고 있는데.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책 봐요. 그러니까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 되더라도, 왜?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이거잖아요. 되더라도 하라. 두 번째 보세요. 시행자 등은 분할 청구할 때 토지 분할 대상에 되는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물, 당연하죠. 토지 위에는 재건축인데 건물이 항상 있죠. 소유자와 협의해라. 협의하자. 너 더 이상 동의 요건 안 되면 분할해야 돼. 협의해라. 이럴 때 3번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어디에다가? 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을 받게 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1번, 2번, 3번까지는 쉬워요. 4번도 어렵지 않지만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갈 토지와 건축물이 앞으로 잘라나갈, 이건 이제 자른다는 전제하에 일단 법이 있는 거니까요.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토지 분할하지 않더라도, 토지 분할 완료하지 아니하여도, 토지 분할 완료하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현재 동의 요건이 현재 미달되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심의 거쳐 나중에 분할을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와, 즉 조합 설립 인가와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기업 전체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개 동이당 한 동이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분할되어 나갈 토지 위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않은, 가만죠. 그 옆에 위치하면은 건물을 반 자를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건물 밖에 되겠죠. 하여튼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디귿, 그래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는 적합할 것. 여기에 기역과 니은, 디귿 세 가지 동시 다, 각각이 아니고 동시에 다 요건이 충족되면 지금 당장 안 할지라도 한 달 뒤, 두 달 뒤에 분할할 거거든요.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사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조합설 인가와 사업시 인가를 할 수 있다. 자, 이해는 되죠? 대답 안 할까요? 8번. 이제 멘붕이 이제 왔습니다. 25%. 자, 지상권 등 계약 해지. 1번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줄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 전세권 해보시죠. 전세권. 나 보증금 1억 있어요. 이어가면 되는데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증금 줘, 그냥. 그건 내가 너한테 준 돈이니까. 보증금 돌리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임대인, 즉 소유자는요, 돈 없어. 왜? 평상시부터 네 돈은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그 돈 받아 줄게.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돈 없어. 안 주면은요, 시행자가 사업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대신 주고 나중에 똑같이 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이게 바로 뭐냐? 전세금, 보증금 등등이죠. 전세금, 보증금. 이게 바로 금전 반환 청구입니다. 전세금 돌리죠. 돌리도, 보증금 돌리도, 전세금, 즉 금전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원래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3번 나중에 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4번 시행자가 다시 소유자가 돈을 안 주네. 그때는 뭡니까? 그가 받은 토지 건축물 있죠? 전부 다 뭡니까?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으로 가진다. 9번 그런데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토지 처분할 때 얘기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해요. 네? 곤란해. 왜? 이걸 빨리 뭐 처분시키고 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겠네요. 자, 이럴 때는 먼저 일간신문에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번 이상 일단은 공고하고, 공고했죠? 공고한 날부터 얼마 이상? 30일 이상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은 그 돈을 지불한 걸로, 처분한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2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 뭐라고요?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조합 소유의 토지 건축물을 본다. 당연한 말씀. 3번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뭘로? 관리처분 계획에 반드시 명시해라. 전체 거니까 관리처분 계획 하잖아. 재건축하면 무조건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그렇죠?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명시해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주거환경 관리만 빼놓고 다 나와요. 여기도 관리처분 다 나오죠. 관리처분. 그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뺀 나머지 모든 사업은요 관리처분 계획이 다 됩니다. 다 돼. 이럴 때 나오네. 11절 관리처분 계획인데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쓰는 것은요 관리처분 계획 방식을 할 때만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당연히 안 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분양 공고합니다. 요거는 언제냐면 요거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60일 내에 합니다. 내에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요. 여러분 책 봐요. 1번 분양 공고 나오죠. 사업시행 인가, 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언제까지? 60일 냅니다. 근데 가로 안에 걸 보세요. 만약에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누구를?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그때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가로 안에 것도 중요합니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요거 인가 두 번째 고시죠. 그죠? 인가 받고 고시했다면 고시로부터. 근데 인가 받고 고시하기 전에 인가 후에 뭡니까?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그거잖아요. 그죠? 고시 인가하고 바로 그냥 인가 후에 이후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그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밑에 통지하고 맨 밑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상가로 2번 저를 봐요. 공고한 내용을 보고 이제 뭐 합니까? 분양 신청합니다.
누가? 소유자가. 들어봐요. 그러면 소유자는 나한테 통지했으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요, 소유자가 신경 안 씁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신문 안 보면 또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가끔 가다가 메이저 신문 보시면은 막 전면 강구의 반 정도가 나오잖아요. 막 분양하라고. 그거요. 신청하라고 나오는 거. 이럴 때, 언제 하느냐? 통지한 날로, 공고한 날로, 둘 중에 한 번입니다. 뭡니까? 요거죠? 요거 해란 얘기예요. 통삼육 배웠잖아요. 가가 이거요. 보세요. 30에서 얼마? 요것도 노란 걸 합시다. 30에서 60일. 플러스 연장 20일이에요. 20일. 얘가 뭐냐? 얘가 바로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기간. 여러분들 개발법 시간에 배운 것은 입체 환지 신청 기간. 기억납니까? 난다 그래봐. 일단 나야 안다요. 입체 환지 신청 기간. 통삼육 362 요것만 기억나. 요것만. 어쨌든 숫자는 같다.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이 기간 내에 다 받아 만료일 끝 했으면 이제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뭐예요? 일단 따라합니다. 분양 계획. 그래, 분양 공고해서 분양 신청 받아서 수립하는 것이 분양 계획입니다. 따라합시다. 분양 계획. 그 분양 계획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요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분양 설계입니다. 뭐라고요? 분양 설계. 저를 봐요. 개발법상 환지 처분, 환지 계획 기억납니까? 예.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예요.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 환지 계획은 저를 보세요.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 환지 계획의 첫 번째가 환지 설계잖아요. 관리 처분 계획의 첫 번째가 어떻게 분양 것인가의 분양 설계입니다. 그러면 분양 설계 언제 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봐야 알 거 아니에요. 끝나봐야 몇 명이 했구나. 1000명인데 800명 했네? 200명 왜 안 했지? 돈 달라는 얘기구나. 청산금 주는 겁니다. 청산금.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뭐야?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일단은 잘 봐요. 그런 다음에 내용은 좀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얘도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일단은 고시해요. 그런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금 얘기했었죠. 요거. 자, 요거는 요까지는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할 때만 하는 것이고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고시하면은 바로 그냥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는 관리처분 계획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아닐 때는 바로 그냥 공사 착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인허가의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잘 봐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었나? 이때 만약에 인허가의제가 나오면은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붕 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게 되면은 모든 관리처분 계획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 동시에 충족한 시점이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맞아. 착수 전이니까 관리처분 계획 고시한 때 사업 인정? 인허가의제 아니란 얘기예요. 저기 책 보시면 2번 분양신청, 1번 통36, 362 됐고요. 2번 당연히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정해놓은 그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우편 방법.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체국 뭡니까? 날짜, 소인 도장, 직인, 그걸 말하는 것이 날짜. 그러니까 발신주의다. 그 기간 안에 붙였다. 이것이 도달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도착하지 아니하면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기간 내에 보낸 것인 것만 증명하면 된다. 4번. 분양 신청을 받은 후에 아까 여기서 천세대인데 200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정관 등등 목적대로 아예 보루지로 그냥 앞으로 여기를 뭐 공공이든 뭐든지 하는 보루지로 건축을 포함해서 정하거나 안 하면 뭡니까? 조합원 외의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왜? 조합원들에게는 청산금 주면 되는 것이고 비어있잖아.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은 좀 더 돈 더 받습니다. 아무래면은. 자, 현금 청산. 1번 사업 시행년은 다음의 어느 하나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다음 날입니다. 저를 봐요. 여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았죠? 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동그라미 하세요. 플러스 90일 줄 거예요. 90일.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현금으로.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끝에 여기 다음 날 되면 소유권 넘어가죠. 근데 이 다음 날 이전에도 얼마든지 청산금은 미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냐? 이것도 읽어보면 알아요. 기억이 뭐냐? 방금 말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명히 나 토지 있었어요. 건물 있어요.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는 돈 달라 그 얘기잖아요. 신청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이것 아예 처음부터 제외된 자. 즉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런 개념으로 너 너무 작아. 돈 먹고 그냥 나가 했다면은. 다시 한번. 신청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애초부터 제외된 자는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그날 다음 날부터 얼마 내에? 90일 이내에. 뭐로? 청산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부동산 대신 돈 받는 거니까 반드시 하는 것이죠. 돈을 줘야 합니다. 이때 2번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요 기간 내에. 그러면 이 90일 이내 기간 지났어요. 그 지난 때부터 나오는 모든 이자까지 다 줘야 됩니다. 지났다면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때는 항상 돈 얘기 나오면 뭡니까? 바로 감정평가요. 청산 금액을 일단은 소유자와 협의해라.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소유자야 3억 달라 그러고 시행자야 2억 준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왜? 여기서 짱은 누굽니까? 시군이거든요.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최소 2명 이상, 보통 2명 합니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서로 합쳐서 나누기, 그게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한 사람은 평당 500, 한 사람은 평당 400, 그러면 평당 450이 하는 겁니다.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